특집. 승군 오빠의 계좌 당기순이익은 왜 항상 마이너스일까요? 승군 오빠는 오늘도 아침부터 바쁩니다. 9시가 되기도 전인데 휴대폰부터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본 종목도 좋고, 카톡방에서 누가 좋다고 한 종목도 좋고, 뉴스에 나온 종목도 좋아 보입니다. 승군 오빠가 말합니다. 광봉아, 오늘 이거 간다. 그런데 광봉이는 묻습니다. 왜 가는데?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승군 오빠가 대답합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 그냥 느낌이 와. 아이고, 시작부터 불안합니다. 9시. 장이 열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승군 오빠 눈이 커집니다. 거봐, 내가 간다고 했잖아. 바로 매수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승군 오빠가 사자마자 주가가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집니다. 승군 오빠는 침착합니다. 괜찮아. 눌림목이야. 조금 더 떨어집니다. 좋아. 물타기 기회네. 예, 더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신용 좀 써도 되겠는데? 결국 신용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승군 오빠는 말이 없어집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갑자기 조용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승군 오빠의 계좌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마지막에 이익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1년 동안 주식을 1000번 사고 팔았다고 해서 투자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아무리 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계좌에 얼마가 남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승군 오빠의 계좌에는 특이한 비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 비용, 단타 비용입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팔고 나면 다시 사고, 다시 떨어지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 그쪽으로 뛰어갑니다. 하루 종일 바쁩니다. 그런데 계좌는 이상하게 점점 가벼워집니다. 몸은 바쁜데 돈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비용, 신용과 미수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해도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빌린 돈까지 끌어옵니다. 수익이 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커집니다. 시간까지 내 편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은 기업도 빚이 너무 많아지면 단기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투자자의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비용, 몰빵입니다. 승군 오빠에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분산 투자? 없습니다. 현금 보유? 없습니다. 승군 오빠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먹어야지. 그래서 한 종목에 돈을 집중합니다. 문제는 틀렸을 때입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가 계좌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네 번째 비용, 급등주 추격입니다. 주가가 조용할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10% 올라갑니다. 아직 관심 없습니다. 20% 올라갑니다. 슬슬 휴대폰을 봅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갑니다. 그 순간 승군 오빠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이거 진짜다. 매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가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승군 오빠가 소리칩니다. 아니, 내가 사는 걸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매매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다섯 번째 비용이 있습니다. 복구 본능입니다. 1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왜 잃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군 오빠는 다릅니다. 1000만 원만 복구하면 돼. 그래서 더 크게 들어갑니다. 또 손실이 납니다. 이제 2000만 원을 복구해야 합니다. 더 큰 돈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투자의 목적이 바뀝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투자는 분석이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승군 오빠가 종목을 몰라서만 손실을 본 것은 아닙니다. 차트도 봤습니다. 뉴스도 봤습니다. 주식시장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좌의 단기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라면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수익 구조가 아니라 손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기업 분석과 똑같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단기순이익이 계속 줄어든다면 우리는 비용을 확인합니다. 이자 비용은 늘지 않았는지, 일회성 손실은 없었는지, 본업의 경쟁력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내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찾아야 합니다. 단타 때문인가, 신용과 미수 때문인가, 몰빵 때문인가, 급등주 추격 때문인가, 손실을 빨리 복구하려는 조급함 때문인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고 종목만 바꾸면 결과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 이름만 바뀌었지 투자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 주식 계좌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내 돈은 회사의 자본입니다. 그러면 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회사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수익보다 먼저 생존입니다. 신용과 미수를 줄이고 한 종목에 모든 돈을 걸지 않고 현금을 남겨두고 좋은 기업을 충분히 공부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천천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묻는 겁니다. 오늘 얼마 벌었지? 이 질문보다 먼저 나는 지금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루의 수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년 뒤에도 투자할 수 있는 계좌, 3년 뒤에도 살아있는 계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조금씩 커지는 계좌입니다. 승군 오빠, 이제 단기순이익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기업의 단기순이익만 보지 마십시오. 내 계좌의 단기순이익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플러스인지, 왜 마이너스인지 그 이유를 보는 것입니다. 주식 계좌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투자자는 그 기업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매일 신용 쓰고 미수 쓰고 몰빵하고 급등주를 쫓아다닌다면 아무리 좋은 시장이 와도 회사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통제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좋은 기업을 고르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계좌의 단기 순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투자자는 주식을 많이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승군 오빠의 계좌도 이제는 적자 기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계좌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리고 그 출발은 대박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나쁜 투자 습관을 하나씩 없애는 것에서 시작됩니다.